사람들 앞에 서기만 하면 마음이 조마조마한가요? 누가 나를 어떻게 볼까? 그 생각이 떠나지 않나요? 회의 시간에 발표를 앞두고 손에 땀이 나고 친구 모임에서도 내 말이 이상하게 들릴까 봐 조심스럽고 SNS에 올린 게시물에 반응을 수십 번 확인하게 되는 순간들. 왜 우리는 이렇게 타인의 시선에 민감할까요? 왜 다른 사람의 평가가 이렇게 두려운 걸까요? 오늘은 불교 심리학의 관점에서 눈치와 불안의 뿌리를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눈치가 너무 빨라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무 신경 쓰여요. 평가받는 게 두렵고 실수할까 봐 불안해요. 이런 감정들은 너무나 익숙하고 자연스러워서 우리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까요? 과연 타인의 시선이 정말로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타인의 시선이 나를 불안하게 하는 걸까요?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쳐다봅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나를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아. 내가 뭘 잘못했나?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이 자동으로 떠오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저 시선을 보냈을 뿐인데 우리는 그 안에 온갖 의미를 담아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망상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을 마음속에서 만들어내는 것. 타인의 시선에 대한 불안의 대부분은 사실 타인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낼까요? 그 뿌리에는 나라는 존재에 대한 깊은 불안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자아집착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나라는 존재가 고정되고 실체적이며 타인의 평가에 의해 정의된다고 믿습니다. 타인이 나를 좋게 보면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타인이 나를 나쁘게 보면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나의 존재 가치를 외부에 의존시키는 순간 우리는 타인의 시선에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볼까요? 부모님의 칭찬을 받으면 기뻤고 꾸중을 들으면 슬펐습니다. 선생님이 내 대답에 고개를 끄덕이면 안도했고 친구들 앞에서 실수하면 창피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반복되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타인의 평가가 곧 나의 가치라는 믿음이 각인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외적 증거틀이라고 부릅니다. 자기 자신의 내면이 아니라 외부의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는 습관입니다. 이 습관은 너무나 깊이 뿌리박혀 있어서 우리는 그것이 습관인지도 모른 채 살아갑니다. 불교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비난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선물을 주는데 당신이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수행자가 대답했습니다. 준 사람의 것이 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비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핵심은 무엇일까요?
타인의 평가는 타인의 생각일 뿐 나의 실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비난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나와 무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습관적으로 모든 평가를 받아들입니다. 칭찬도 비난도 모두 나의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에 일희일비하며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 패턴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까요? 타인의 시선이 두려운 것은 사실 타인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입니다. 내면 깊은 곳에서 나는 부족하다는 믿음이 있으면 타인의 시선은 그 믿음을 확인시켜주는 증거가 됩니다. 누군가 나를 쳐다보면 내가 뭔가 이상해서 쳐다보는 거야. 누군가 내 의견에 반대하면 역시 내 생각은 틀렸어. 이런 식으로 타인의 행동을 나의 부족함을 증명하는 자료로 해석하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확증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믿음을 확인하려는 경향입니다. 나는 부족해라는 믿음이 있으면 타인의 모든 반응을 그 믿음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해석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왜곡된 인식을 무명이라고 표현합니다. 무명은 단순히 모르는 것이 아니라 잘못 아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상태에 나는 고정된 실체이며 타인의 평가로 정의되고 부족하거나 완벽해야 한다는 이런 믿음들이 모두 무명입니다. 그리고 이 무명에서 비롯된 두려움이 우리를 끊임없이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게 만듭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요소가 더해집니다. 바로 비교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나와 타인을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말을 잘하는데 나는 못해. 저 사람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데 나는 아니야. 이런 비교는 자연스럽게 열등감을 만들어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아만이라고 부릅니다. 나와 남을 비교하면서 생기는 교만과 열등감. 이 둘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누군가보다 낫다고 느끼면 교만해지고 누군가보다 못하다고 느끼면 열등해집니다. 그리고 이 비교의 습관이 타인의 시선을 더욱 예민하게 만듭니다. 타인의 눈은 나를 평가하는 거울이 되고 그 평가는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결정하는 척도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진정한 나를 잃어버립니다. 타인이 원하는 모습이 되려고 애쓰고 타인의 기대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타인의 승인을 얻기 위해 나를 숨깁니다. 이것이 바로 눈치의 본질입니다. 눈치는 단순히 타인의 감정을 읽는 능력이 아니라 나를 지우고 타인의 기대에 맞추려는 습관입니다. 그리고 이 습관은 점점 더 깊어져서 정작 나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알 수 없게 만듭니다. 불교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괴로움은 외부 상황 때문이 아니라 나 자신과의 불일치에서 옵니다. 진짜 나와 타인이 원하는 내가 다를 때 그 사이의 간극이 고통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타인의 시선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사회적 존재이고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 열쇠는 나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의 가치는 무엇으로 정의되는가? 타인의 평가는 나와 어떤 관계인가? 이런 질문들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이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는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는 이유를 불교 심리학적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눈치와 불안의 뿌리에는 나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습니다. 나는 고정된 실체이고 타인의 평가로 정의되며 부족하거나 완벽해야 한다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를 타인의 시선에 묶어둡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눈치를 보는 이유가 있구나.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내 안의 믿음이 문제였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떤가요? 누군가의 시선이 신경 쓰이나요? 누군가의 평가가 두려운가요? 그 두려움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마세요. 그저 그것이 어디서 오는지 이해하려고 해보세요. 타인의 시선이 무서운 게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불안이 그 시선을 통해 드러나는 것임을 알아차려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잠시 살펴보세요. 누군가의 시선이 신경 쓰이나요? 누군가의 평가가 두렵나요? 이제부터는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구체적인 방법을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시선의식이 시작되는 그 순간을 아주 천천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갑니다.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해야 합니다. 모두의 시선이 나를 향합니다. 그 순간 가슴이 조여오고 목이 마릅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실수하면 어떡하지? 생각은 점점 빨라지고 손에는 땀이 납니다.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목소리가 떨릴 것 같은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이 과정을 자세히 보면 여러 층위가 보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라는 외부 자극이 있고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떠오르고 불안이라는 감정이 일어나고 가슴 조임과 손떨림이라는 신체 반응이 나타납니다. 이것들이 너무 빠르게 연쇄적으로 일어나서 우리는 그저 불안하다는 하나의 덩어리로만 느낍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사실 분리되어 있습니다. 시선은 시선일 뿐이고 생각은 생각일 뿐이며 감정은 감정일 뿐이고 신체 감각은 신체 감각일 뿐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윗바사나라고 부릅니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는 이유는 시선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시선에 대해 우리가 만들어내는 이야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를 쳐다봤을 때 실제로 일어난 일은 그 사람의 눈이 내 쪽을 향했다는 사실뿐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은 거기에 온갖 의미를 덧붙입니다. 나를 이상하게 보는 거야. 나를 판단하는 거야. 나를 싫어하는 거야. 이런 이야기들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실제로 연습해 볼까요? 편안하게 앉아 보세요. 눈을 감거나 부드럽게 뜨고 있어도 좋습니다. 먼저 호흡을 느껴보세요.
들숨이 들어오고 날숨이 나가는 것을 그저 관찰합니다. 호흡과 함께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 보세요. 이제 최근에 타인의 시선이 신경 쓰였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 장면을 아주 천천히 다시 바라봅니다. 누가 있었나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때 어떤 생각이 떠올랐나요? 그 생각에 이름을 붙여보세요. 평가받는다는 생각이라면 평가라고 이름 붙입니다. 실수할까 봐 두렵다는 생각이라면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부족하다는 생각이라면 부족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순간 생각과 나 사이에 작은 거리가 생깁니다. 나는 평가받고 있다가 아니라 평가받는다는 생각이 일어났다로 관점이 바뀝니다. 이제 그 생각이 일어날 때 몸에서 어떤 느낌이 있었는지 살펴보세요. 가슴이 답답했나요? 목이 조였나요? 손에 땀이 났나요? 그 감각을 있는 그대로 느껴보세요. 바꾸려 하지 말고, 없애려 하지 말고, 그저 느낍니다. 이 감각 또 지나가는 현상입니다.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빠져나갑니다. 저항하지 않고 그대로 느끼면 감각은 점점 약해집니다. 이제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세요. 들숨과 날숨을 느낍니다. 호흡은 언제나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호흡은 우리의 중심 자리입니다. 생각이 폭주하고 감정이 흔들려도 호흡은 변함없이 흐릅니다. 호흡으로 돌아올 때마다 우리는 중심을 되찾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수념처라고 부릅니다. 호흡을 마음챙김의 터전으로 삼는 것입니다. 호흡은 과거도 미래도 아닌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타인의 시선에 대한 불안은 대부분 미래에 대한 걱정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어떻게 보일까? 어떻게 평가받을까? 하지만 호흡으로 돌아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평가도 없고 걱정도 없습니다. 그저 들고 나는 숨만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연습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비입니다. 타인의 시선이 두려울 때 우리는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대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약할까? 왜 나는 당당하지 못할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데 이런 식으로 자신을 비난합니다. 하지만 이 비난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마음속으로 자신에게 말을 건네보세요. 나는 지금 불안을 느끼고 있구나. 괜찮아. 불안을 느끼는 건 자연스러운 거야. 누구나 타인의 시선 앞에서 긴장할 수 있어.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이렇게 자신에게 친절한 말을 건네는 것이 자기 자비입니다. 불교의 자의 명상과 심리학의 자기 연민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기 자비를 연습하는 사람들은 타인의 평가에 덜 흔들리고 심리적으로 더 안정적입니다. 자신에게 친절할 때 우리는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이제 좀 더 깊은 통찰로 들어가 볼까요? 타인의 시선이 무서운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타인이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눈을 통해 내가 나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다는 내 안의 믿음이 타인의 시선을 통해 확인되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만약 내가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타인의 평가는 그저 하나의 의견일 뿐입니다. 좋은 평가도 나를 들뜨게 하지 않고 나쁜 평가도 나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평등심이라고 부릅니다. 좋음과 나쁨, 칭찬과 비난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핵심은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는 것입니다. 타인의 평가를 기준으로 나를 보는 대신 나 자신의 내면을 기준으로 나를 보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내 가치에 맞게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나 자신에게 정직한가? 이런 질문들이 타인의 평가보다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이렇게 연습해 보세요. 타인의 시선이 신경 쓰일 때 잠시 멈추세요. 호흡을 느끼고 생각에 이름을 붙이고 감각을 관찰하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친절한 말을 건네보세요. 나는 괜찮아. 나는 충분해. 타인의 평가가 나의 전부는 아니야. 이 작은 연습들이 모여서 마음을 바꿉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효과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마음의 습관은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졌기 때문에 바꾸는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천천히, 부드럽게, 꾸준히 연습하세요. 어느 순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타인의 시선이 예전만큼 두렵지 않다는 것을, 누군가의 평가에 마음이 덜 흔들린다는 것을, 나 자신으로 있는 것이 편안해졌다는 것을, 이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시선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불안에서 생겨난 그림자였습니다. 그 그림자를 빛으로 비추면 사라집니다. 알아차림이라는 빛, 자비라는 빛, 이해라는 빛으로 내면을 비출 때 타인의 시선은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 천천히 눈을 뜨세요. 주변을 둘러보세요.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나요? 여전히 시선이 신경 쓰이더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그것을 바라보는 다른 방법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일상에서 이 연습을 해보세요. 타인의 시선이 신경 쓰일 때마다 호흡으로 돌아오세요. 생각에 이름을 붙이고 자신에게 친절하세요. 하루에 단 몇 분만이라도 이렇게 연습하면 마음은 점점 자유로워집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니까요. 하지만 시선에 휘둘리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시선을 있는 그대로 보고 내 중심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이미 평화가 있습니다. 타인의 평가와 무관하게 존재하는 고요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오늘 이 작은 연습이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기를 바랍니다. 시선의 감옥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당당하게가 아니라 편안하게, 완벽하게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타인의 눈이 아니라 내 마음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은 자유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